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교사와 학부모님, 이 두 분 사이의 소통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주로 신임 교사 연수 내용, 또 실제 사례들, 이런 게 많네요. 이 복잡한 관계,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실질적으로 소통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라는 게 사실 학생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서로에 대한 정보는 좀 부족하고 또 관계가 보통 1년 단위로 끝나니까 이게 단기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오해나 불신이 생기기 참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그 관계의 본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좀 효과적인 소통 전략은 뭐가 있을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에서 보면 교사-학부모 관계 특징으로 몇 가지를 꼽던데요. 학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서로 잘 모르고 또 1년이면 바뀐다, 이런 거예요. 이런 점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그 특징들이 오해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이 자꾸 지각을 해요. 그럼 교사 입장에서는 아니 부모님이 좀 무관심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학부모님은 어떨까요? 아침마다 깨우느라 정말 전쟁을 치르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가 안 일어나서. 서로 사정을 모르니까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 교사가 막 꼼꼼하게 참석해주느라 일기장 돌려주는 게 좀 늦어졌어요. 근데 학부모님은 그걸 보면서 아니 선생님이 좀 성의가 없으신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의 그런 맥락을 모르니까 쉽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서로 잘 모른다, 정보가 부족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주변 평간보다는 직접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학급 소식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알림장이나 일기장에 댓글로 소통을 한다든지 학교 행사 안내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교사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네요. 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 선생님 성실하시구나 이런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물론 가장 확실한 건 얼굴 보고 직접 이야기하는 상담이겠죠.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도 좀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공부 어떻게 해요? 성적 왜 이래요? 이런 걸 넘어서서요. 학교 폭력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우리 아이 꿈은 어떻게 찾아줘야 할지 이런 깊은 고민까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답변들을 쭉 보니까 결국엔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표 등수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향상됐는지 보자 이런 거요. 맞아요. 그런 구체적인 소통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를 줄이고 결국 협력 관계를 만드는 핵심인 거죠. 네, 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ADHD가 의심되는 학생의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이요. 이거 정말 민감한 문제잖아요. 네, 정말 조심해야죠. 이때 자료에서 제시된 의료의 원칙이라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교사가 진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진단은 의사 영역이니까. 그렇죠. 진단명 대신에 그냥 관찰된 구체적인 행동들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죠. 아이가 수업 시간에 좀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걸 언급해주면 더 좋고요. 또 문제라는 말 대신에 어려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좀 공감해 주는 거죠.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이렇게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결국은 부모님이 막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으시면서도 아이를 도울 실질적인 행동을 하시도록 이끄는 잘 짜인 소통법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학부모 총회 때마다 뭔가 평가받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사분들 고민도 있었어요. 이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 이런 조언이 있었죠. 네, 맞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학부모님을 나를 평가하는 사람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아이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협력자로 볼 거냐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가자 대 협력자. 네, 쉽게 말해서 심판이 아니라
같은 팀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같은 자리에서도 딱딱한 얘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좀 긍정적인 모습들, 칭찬할 점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하고 일단 안심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좀 열리겠죠. 네.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 좀 어려운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도 서로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는 알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클 텐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들 보면 구체적인 실천 도구들도 같이 제시를 해요. 뭐 학급 신문이나 소식지를 발행한다든지 알림장 댓글이나 단체 문자로 작은 소통부터 시작해보는 것. 또 요즘에 모바일 앱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네, 앱도 많이 쓰죠. 특히 상담할 때는 비밀 유지 약속 꼭 하고 또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일지 작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상담 일지요. 네. 이게 그냥 기록하는 걸 넘어서서 혹시 나중에 뭐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생겼을 때 교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괜히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면 교단 일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라는 조언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결 구도는 피하고 어떻게든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그냥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조력자로서 긍정적이고 좀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건강한 소통이라는 건 서로 입장을 좀 헤아리려는 마음, 그리고 구체적인 소통 기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네요. 평가나 대립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이걸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교사든 학부모든 아이의 행복한 성장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전략들은 그 공동 목표를 향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매년 담당 교사가 바뀌잖아요. 이런 단기적 관계의 한계 속에서 학생의 그 긴 교육 여정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과연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